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간호대학의 이지은 교수입니다. 이번 2022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에 연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송주은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재난안전대응교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지역사회 간호학과 재난간호입니다. 대학에서 PBL 지정 수업과 시뮬레이션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간호교육자입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 및 근거 기반 촉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질적인 임상 실습 교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비드19 환자 간호 교육을 위해 본 시뮬레이션 모듈은 동영상 매체와 표준화 환자, 부분 술기 모형 등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문화된 교육 전략이라는 인정 및 검증을 받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그러면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을 위한 준비에서 실행까지의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교육은 의도적이지만 체계적이고 유연하고 순환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팀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 운영을 위해 자원을 검토하고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모듈의 개발 및 운영의 4가지 단계로 좀 구분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용한 자원의 검토 및 확보입니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 교과목과 학습자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수업 내용과 학습 주제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시간 및 자원에 대한 검토와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경 준비 및 물품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뮬레이션 운영과 관련된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시뮬레이션 모듈과 연계된 실습 교과목은 감염간호 실습, 성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입니다. 교육 대상은 3학년 학습 내용은 음압병동 코로나19 환자 간호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실습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SP 훈련을 받은 표준화 환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례에 적합한 콘텐츠 전문가, 즉 현장 실무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용한 실습실과 장비, 물품 등을 확인하고 확보합니다. 개인보호 장비의 경우 호흡보호구는 N95 마스크와 PAPR, 보호의 경우에는 의료방역 대응용인 레벨 C와 D를 모두 준비하고 적합한 개인보호 장비를 착장할 것을 교육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19는 레벨 D, 국내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에볼라나 탄저의 경우에는 레벨 C 보호의를 착장합니다. 의료방역 대응용으로는 레벨 C와 D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감염 재생산 지수, 전파력, 전파 방법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의 경우엔 보호의 중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의를 착장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사례의 단서에서 개인보호 장비를 선택해서 착장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수학습 계획 수립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요구도 사정을 먼저 실시하고 교과목의 학습 개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를 수립합니다.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선수 과목을 확인하고 사전 학습 내용을 선정합니다. 학습 내용에 관련된 학습 성과 및 핵심 간호술 연계성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각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도 사정은 시뮬레이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학습자와 임상가, 교육자, 지침 및 표준 등을 통해서 요구도 사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선수 과목 및 기초 지식 수준을 확인을 합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감염간호 실습 교과목에서 운영 가능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로 학습 개념은 일반적인 간호, 그리고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간호,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4가지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의 8가지로 학습 개념 및 주제를 기반으로 한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로 수립을 해보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간호 시 간호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격리 및 표준, 비말, 접촉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선택하고 착탈의를 수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상자의 간호 요구를 사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상자의 실제적, 잠재적 간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의 간호 진단을 도출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 간호 계획에 따른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팀원과 상호 협력적인 노력으로 리더십 및 팀워크를 높일 수 있다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학습성과 연계성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핵심 간호술 연계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후 주요 학습 개념과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 코드별 수행 항목 평가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간호에는 대상자 확인과 자기소개, 손 씻기, 물품 준비와 정리를 포함하였습니다.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관리에는 개인보호 장비의 착탈이, 격리, 의료 폐기물의 관리를 포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간호에서는 사정부터 평가까지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의료팀 간 의사소통과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성된 수행 항목 평가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개념별 달성도를 비교하고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2인 1조로 간호 수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하였는데요. 팀 기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디브리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시나리오 사례를 분석하고 역할들을 도출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는 표준화 환자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학습 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준화 환자에게는 간호 수행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간호 수행에 대한 태도와 관계 형성 부분,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습자들의 기초 지식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학습 전 필요한 사전 학습 내용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전 학습 내용으로는 사전 간호 지식은 환자 건강 사전, 음압병실 구조와 기능, 음압병동 간호사의 역할, 개인보호 장비 착탈입법,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간호, 감염에 대한 지식 부분입니다. 사전 간호 술기는 바이탈 사인과 건강 사전, 산소요법, 3웨이를 이용한 약물주의, 개인보호 장비 착탈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선수 과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사전 학습을 계획하였습니다. 음압병실 구조와 기능, 음압병동 간호사의 역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연구 질문에 따른 개인 및 조별 성찰, 디브리핑의 순으로 사전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보호 장비와 착탈입법에 대한 부분과 감염 예방 주의에 대한 부분은 대면 강의를 실시를 하고 사전 간호 술기는 개인보호 장비의 착탈의와 개인보호 장비를 차기한 상태에서 3웨이를 이용한 약물 주입에 대해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을 디자인하는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단계입니다. 시나리오 개요, 환자 정보, 시나리오 흐름도, SP 훈련 대본, 그리고 팀 디브리핑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모듈 운영 가이드 작성 순으로 구분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 개요 작성 부분입니다. 간호교육인증평가원 간호 시뮬레이션 템플릿 양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표준화 환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모듈 개발 양식을 활용을 하였고요. 요구도 및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환자 간호 해당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교수학습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수학습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와 그리고 평가 내용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와 사례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사례 개요와 환자 정보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사전에 관련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개발된 시나리오의 내용의 질과 타당성을 좀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에 맞춰 교수학습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사항들을 기입을 하고 사례 개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사례 개요는 학습자들을 안내하기 위한 소속 병원이나 근무부서, 연차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환자의 임상적 경과 및 단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학습자가 최대한 실제적인 경험으로 인식하도록 시뮬레이션을 설계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례에 등장하는 환자의 진단과 바이탈 사인, 그리고 증상 징후, 임상병리 검사 결과 등 각종 검사 결과의 모든 요소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 정보는 일단 사례에 맞춰 환자 정보를 구성을 하고 현장 실무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최종 정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흐름도는 시나리오 문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학습자의 활동과 교육 중점 사항을 구분하여 시나리오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각 단계별 현실적인 출발점을 제공하는 상황과 배경, 즉 대상자의 상태가 기술이 되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구조화된 활동이 나열되게 됩니다. 교육 요점에는 촉진 활동과 단서 제공 등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또는 사례에 대한 스크립트는 시나리오 반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과 표준화를 위해 개발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표준화 환자가 재현해야 하는 상황 및 기대하는 반응 등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학생들의 예상 질문과 표준화 환자의 예상 답변을 작성하여 일관성과 표준화, 시나리오 진행의 구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SP 훈련 대본은 상황을 요약하고 역할에 대한 기대와 재현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SP 훈련을 계획하고 SP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SP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최대한 실제적인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환자 준비에 대한 충실도가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할 때 만들어진 대본을 미리 3주에서 4주 전에 제공을 하고 실습 운영 2주 전부터는 약 50분간 훈련 대본을 통한 연습을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운영되었습니다. 팀 디브리핑 활동을 중심에 두고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지식, 경험 수준, 예상되는 학습자 반응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촉진적 접근 방식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전 학습으로는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 학습, 개인 및 그룹별 성찰 내용을 기반으로 디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보호 장비 및 감염 예방 주의에 대해 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개인보호 장비 착탈이 및 보호의 차기 상태에서 간호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태스크 트레이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뮬레이션 운영에서는 프리브리핑, 그리고 심러닝, 디브리핑 순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룹 내 토의를 통한 팀 디브리핑은 팀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팀과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이해하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팀 디브리핑에 관련된 시점과 시기, 장소, 구조화된 성찰 도구 등을 선정을 하고 이를 계획을 수립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디브리핑 도구 선정 및 디브리핑 문항 개발 및 검토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때 디브리핑 활용할 자료의 종류를 선정하고 구조화된 성찰 도구 선정, 디브리핑 문항을 검토하고 최종 선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준비 자료와 브리핑을 포함한 사전 브리핑 계획을 작성하여 학습자들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제공 자료,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제공을 해서 학습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경우 학습자는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시나리오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데 편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좀 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충실도를 최대한 높여 환경을 준비하겠지만 실제와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가상의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 구역과 음악 격리 준비 구역, 전이 구역, 착탈의실, 음악 격리 입원 치료 구역에 대해 시설적인 측면에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실과 PPE 차기 공간, 복도 전실과 내부 음압 복도, 병실 정실, 치료 병실에 대해 환경적 제한 사항을 미리 상의를 합니다. 이후 진입 동선과 진출 동선에 대해서 안내하고 주어
주어진 환경에서 수행할 것을 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한계점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학습의 기본적인 규칙을 공유를 하고 진행 방법과 그리고 소그룹 토론 및 발표 안내, 개인 조별 성찰 진행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안내를 제공합니다. 팀 디브리핑을 위한 계획 수립에서 디브리핑 장소는 디브리핑 룸, 피드백 제공자는 동료와 교육자, SP, 현장 실무 전문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디브리핑 시간은 심러닝 시간과 디브리핑을 1대 1.5의 비율을 이제 정하여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1대1 비율과 1대1.5 비율, 1대2 비율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1대1.5 비율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심러닝 시간이 20분이어서 한 1.5의 비율을 적용한 디브리핑 50분 정도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디브리핑 시점은 시뮬레이션 실습 직후로 이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디브리핑 노트를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조화된 디브리핑 도구는 2015년도에 영국에서 개발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디브리핑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묘사와 분석과 적용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에 초점을 두는 묘사 단계와 감정과 관점에 초점을 두는 분석 단계, 학습자들의 적용에 초점을 두는 적용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동료와 교육자, 표준화 환자, 현장 실무가가 함께 디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듈 운영 가이드를 작성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디브리핑을 진행하였는데 요즘은 이제 스팟이나 잽 등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동영상 교육 및 토론 발표 등을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해서 이런 동영상과 발표 디브리핑을 한 공간에서 한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분리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좀 학생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 모듈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모듈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야 하고 공간과 장비, 인적 관리 자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운영 절차 및 계획 등을 사전에 공지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교육의 목표와 결과 평가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듈은 최종 전문가 자부 및 시범 운영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례는 시범 운영용으로 개발된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운영 가이드에 맞춰서 모듈을 운영하고 모듈 교육 일정을 공지를 해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크루트를 하고 그리고 시범 운영을 했었던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본 시뮬레이션 모듈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재학생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 간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상 전문가와 함께 2020년도 후반에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던 시범 운영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신종 감염병과 감염병 X가 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료 방역 대응용인 보호의 레벨 C와 D를 착장하고 감염 간호를 수행할 때 이번 코로나19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 모듈과 같은 이제 동일 절차로 개발 시 운영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현장 실무 전문가가 와서 여기 음압이송 카트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제 표준화 환자분이 지금 걸어 다니시네요. 이렇게 표준화 환자분, 그리고 여기 PPE 차기 공간입니다. PPE 차기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범 운영
용으로 이렇게 지금 해보았던 이 시뮬레이션 모듈을 학기 중 실습 운영으로 이제 반영을 했을 때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참여하는 재학생들의 수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면서 디브리핑 시점이나 운영 시간 등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전 교육은 이제 동영상 학습과 강의 및 실습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심러닝 하는 이제 부분, 시뮬레이션 교육 부분에서는 인적 자원의 이제 부족이 있어서 이제 조 그룹별로 각각의 활동의 시간들을 이제 명시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음 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브리핑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인적 부분에 대한 그 자원이 좀 부족해서 각각의 조들의 각 활동들을 이제 20분 단위로 이제 잘라서 학생들한테 이제 주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심러닝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디브리핑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 이제 구동을 할 때는 20분 러닝 타임에 50분 디브리핑이었지만 이제 10분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으로 그 모듈이 좀 수정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10분과 그리고 같이 이제 디브리핑 하면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20분으로 해서 심 10분 그리고 20분은 30분은 이제 디브리핑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머지 다른 조들이 이렇게 심을 평가를 받고 디브리핑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자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룹웍을 줬습니다. 그래서 20분짜리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여기에 이제 휴식 시간까지 좀 넣어서 6가지를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각 조별로 각각의 타임에 조원들이 해야 될 것들을 좀 명시를 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혹여 이렇게 감염 간호와 관련된 또는 감염병 X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의료방역 대응용인 C와 D를 착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음압병실에서 이제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이런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제 개발하시고 싶으신 이제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물리적 환경이나 장비 등에 좀 제약이 있어서 실습실 환경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거나 장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XR의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시뮬레이션 구동을 이제 시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요번에 만들어서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음압병실에 관련된 구조, 이건 360도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에어부스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장비가 이제 구축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 학생이 한 학년에 320명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하거나 이제 하더라도 명수가 8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뮬레이션 모듈을 직접적인 자원으로 실제 돌리기에는 저희도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고안하고 했었던 부분이 가상의 이러한 이제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압이송 카트를 가지고 있어서 음압이송 카트와 관련된 이송 간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장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하는 가상 콘텐츠로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찍고 이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뭐 이렇게 융합 시뮬레이션 모듈 구조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제 휴대폰이나 PC나 뭐 태블릿으로 언제든지 접속을 하고 또 이제 융합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할 때는 또 이렇게 헤드셋을 착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 운영 모듈을 개발을 해서 올해 이제 시범 운영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때 이제 발생됐었던 문제점이나 한계점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제 다음 1학기 때 이제 실습에 좀 활용을 해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VR 콘텐츠 제작해서 하시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2달 전부터 이제 지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VR 콘텐츠 제작하는 편집 영상 포함되고 운영 사례 발표했었던 부분들이 좀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이제 선생님, 교수님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면서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팀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 운영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학습자 편입니다. 그 사전 학습 약속을 이제 어기는 학습자가 있고, 그리고 토론이랑 조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가 있으면 이 부분이 좀 많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주하거나 주도하는 학습자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한쪽으로만 의견이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각과 결석하는 학습자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조별로 그렇게 시간대별로 이제 심러닝 하는 부분이랑 각각의 조별 활동들이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점수를 기입하는 부분이나 다시 이제 추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역할 분배 시 자기 의견만 내는 사람과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 학습자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참 운영하기 어렵고, 그리고 팀 디브리핑 시 적극적이지 않은 학습자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유의사항으로 상황적 요인이나 자원 이제 준비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운영에 대한 이제 충분한 운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좀 많이 부담스럽고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학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제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뭐 표준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또 언제든지 계속 또 숙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디브리핑에 초점이 맞춰져서 학습자들의 중심 학습으로 그 학습자들의 성찰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교수자의 촉진자와 숙련된 디브리퍼로서의 사전 준비가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이제 주는 부분부터 학생들의 그런 성찰을 잘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연구 질문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위한 충분한 이해, 그래서 시점, 방법, 기술 이런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제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 문항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자 태도와 팀 특성을 파악해서 그룹 내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교수자 편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팀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 이제 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제 반응인데요. 사전에 이제 학습 주제에 대해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팀원의 역할을 서로 의논해서 이제 정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사전에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성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개요와 상황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그 상황 분석을 하게 되면서 중재할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정해주지 않고 학습자들에게 이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한번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평가지도 그렇게 개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부담됐다라는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때 사전부터 중재를 함께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성찰하고 개인 성찰하고 조별 성찰하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과 동료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막 할 때 연습할 때는 원활했었는데 심을평가에서 너무 긴장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표준화 환자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환자같이 느껴졌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계획한 간호중재를 모두 수행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내용, 그리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팀으로 토론이랑 이런 성찰 부분을 진행될 때 의견이 조율될 때 학생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팀원을 통해서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이제 학생들이 의견을 주었습니다. 성공적인 팀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 운영을 위한 팁을 조금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계획 파트에서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학습 목표, 기대 학습 결과, 임상적 의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요구도 사정과 활용 가능한 자원 검토, 현장 실무 전문가 활용, 상황적 요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학습 개념과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팀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준비된 교육자의 촉진자와 숙련된 디브리퍼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팀의 특성과 학습자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 교수자의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요구가 되어집니다. 많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룹 내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구조화된 디브리핑 도구의 틀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활발한 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선 그 팀원들이 토론 주제와 자기 성찰을 할 때 의견을 모두가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점이 전략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서로 약속해서 조원들끼리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원들의 다짐을 또 적어보라 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뭐, 꼭 이제 할 때는 한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 뭐, 휴대폰은 뭐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임한다. 뭐, 지각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약속들을 좀 정해서 이렇게, 받으면서 좀 진행을 하니까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이나 목적 등을 미리 공지하고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각종 매체들을 좀 활용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나 또는 VR 기반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진행을 해서 유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문헌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